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정방향 2차 부등식 이거 연습 잘 해오라고 했지.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질문 좀 받으면서 뭐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이게 부등식을 푸는 원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거 연습한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서 뭐 다양한 상황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제 뭐 다 얼추 다 되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실근 개수를 파악해서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렸던 거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 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판별식으로 실근 개수만 조사해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교점이 2개인 그림 이거 아니면 이것도 이제 최고차 한계수 부호에 따라 두 종류지. 그치? 그 다음 만약에 교점이 1개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 교점이 빵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말 그대로 안 만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임을 정방향으로 막 좀 어느 정도 경험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 이제 오늘 할 일이 거꾸로 등산을 할 거기 때문에 됐냐? 오늘 할 일이 이제 거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게 안 되면 오늘부터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 그만큼 주의를 줬어이.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지.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걸로 가보자. 그러니까 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풀 버전을 써가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 이게 분명히 2차 부등식이 써있단 말이지. 저 1번부터 해볼게. 괄호 1번. 저 2차 부등식이 써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풀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 부등식에 미지수가 있다. 부등식에 미지수가 있는 상태야. 그럼 어쨌든 이 부등식은 풀기 위해 방정식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갔을 것이고 뭔가 그림을 지금은 못 그리지 모르니까 뭔가 그림을 그려서 답이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 답을 알아. 답을. 자 과연 어떻게 그렸길래 답이 이렇게 됐지 하고 일단 그림 바로 찾는 거야. 거꾸로 간다 그랬잖아. 답이 주어져 있을 때 자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야 돼. 중간 과정을 건너뛸 정도로 계획 고수가 아닌 이상은 그래프부터. 됐나? 어떻게 생각해? 할 때 지금이야 최고차계수가 양수로 고정이지 바로 밑에 최고차계수가 모르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이걸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됐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부등식 정방향을 풀었으면 답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이 자식이 떠 있겠냐? 아니지. 분명 담 갔다 올라오는 그림이겠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 지난 시간까지 숙제를 해온 걸로. 따라서 이렇게 될 거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겠구나 하고 거꾸로 그래프를 역추적할 수가 있지. 됐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방정식에서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 이 그래프는 요 방정식에 근을 알려준 거야. 교점의 x좌표를 2개 알고 있는 거랑 다름없잖아. 그치? 따라서 지금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 여기에서 답을 낼 수가 있지.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는 여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얘도 내려와.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야. 여기에서 2차 방정식 기술로 문제가 대부분 끝나. 오케이?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기술들은 다시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 혹시나 까먹은 것들 있으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가장 빠른 건 이거지. 근과 대소의 관계 두 근의 합. 그 다음 알파 베타. 이게 제일 빠르고 물론 두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함계수가 1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인 2차 방정식을 세워버려서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지.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6 이래도 되고
제일 좋은 건 이거고. 됐냐? 됐지? 그 다음 밑에 괄호 2번도 해봅시다. 밑에 괄호 2번도 해봅시다. 이거 계속 쓸 거니까. 자, 밑에 괄호 2번. 2번은 여기 최고차항계수 부호도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그래프 상상할 때 개형까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래 가지고 이제 y는 쪽에서 그림을 그려서 답을 구했더니 저렇게 나온 거야. 자, 무슨 그림일까? 뭐 한 번에 딱 생각해서 알아내면 좋지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두 가지 다 해. 최고차항계수를 몰라. 그런데 어쨌든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이긴 할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위에 여태까지 풀어왔던 걸 생각하면서 이 부등호 방향을 보면서 결정해. 어느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왜? 부등식이 원하는 것 0보다 커라.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면 0보다 큰 부분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러면 해가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안 나오지. 이 그림이어야 0보다 큰 부분이 여기니까 해가 마이너스 2랑 1 사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따라서 이 그림이구나. 그래프 잘 찾고 그럼 당연히 조건 써줘야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저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음수인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리고 어쨌든 다시 올라가서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이기 때문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주면 되겠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몇이야? a분의 3 되겠네. 됐죠? 따라서 a분의 잠깐만 계산 a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일단 하나. 그 다음 근계수 두근의 곱이 a분의 b가 되겠네. 저기 식에서는.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니까 몇이냐? b는 6이네요. b는 6.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575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할 일이 이렇게 계속 거꾸로 올라가는 거 계속 할 거야. 자, 1번부터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3. 뭐야 이거. 자, 일단 천천히 써봅시다.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답을 잘 생각하면서 주어진 부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를 그리려고 방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답을 냈겠지? 근데 답이 팍 이렇게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정방향 부등식 풀 때 저렇게 나온 순간들이 막 떠올라? 저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지. 무슨 그림이었지? 무슨 그림이었지? 접하는 그림 아니었냐?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확정이라 뭐 이거밖에 경우가 없네. 여기가 3인 그림이겠지. 맞냐? 한번 확인해 보면 부등식이 원하는 게 0보다 작아라야. 작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0인 거 딱 하나 있는 게 지금 답으로 나온 거야. 그지? 따라서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지. 그냥 하던 대로 중근 갖는 거잖아. 얘가 3이라는 중근 두 개 갖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빨리 해도 되고, 물론 이미 아는 분들은 바로 그 아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두 근의 곱이 b 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 완전 제곱식 누구 건지 너무 뻔하잖아. 그냥 요래 놓고 얘 전개 이거 뭐 각자 본인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냥 전개해버려서 a가 마이너스 6 b가 9 이래도 되고. 됐냐? 실은 그림까지 찾았으면 바로 되는 거지 뭐. 그 다음 요 2번 잘 봐라. 여기도 최고차항계수가 완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완전 우리가 순수하게 다 역으로 추적해야 돼.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답이 이거야. 답이 그냥 3 하고 하나 나왔네.
이번엔 최고참 계수도 미지수기 때문에 그래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부등식 풀었는데 답이 요딱으로 나온 게 이런 그림이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정방향으로 풀던 숙제들 하면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어야 해. 말했지? 이 정방향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오늘 수업 들으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 난 분명히 강조했어. 자,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3인 상태. 어느 그림이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부등호 방향 보면서 부등식이 원하는 것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하는데 답은 하나 나왔어. 어느 거야? 이거지. 이게 돼버리면 0보다 큰 거를 부등식이 원하는데 다 크거든. 그럼 답이 이게 아니라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딱 먼저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럼 이렇게 그려졌단 얘기는 최고참 계수의 부호가 음수인 게 확정된 거지. 이것도 잘 갖고 있어야 돼. 됐냐? 그 다음 다시 올라가면 그럼 이놈의 두 근이 중근으로 3과 3이다를 아는 거지. 됐냐? 뭐 이렇게 하던 아니면 아까처럼 다만 최고참 계수는 미지수기 때문에 거꾸로 관계식을 찾더라도 최고참 계수는 유지시켜 줘야 돼. 이거 관계식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래 놓고 전개를 다 하셔서 비교해도 되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A, B, C 값이 다 나오진 않는다. 그냥 관계식만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6A고 C가 9인 상황인 거네. 됐냐? 관계식만 나와, 관계식만. B가 마이너스 6A고 C가 9A인 거만 알고 있는 거야. 됐냐? 이거랑 요렇게 세 개 찾아낸 거야. 이거 가지고 다음 문제 풀러 가야지. 여기 실은 옆에 다른 부등식이 또 적혀 있잖아. 이거 풀래잖아. 풀자. 그러니까 방정식 때 해봤을 거야. 한 문자로 다 갈아 끼울 수는 있지. 맞아? B 대신에 마이너스 6A 집어넣을 수 있지. 그 다음 여기 C 대신에 9A 집어넣을 수 있지. 그 다음 6A는 놔두면 되고. 이게 이제 앞 단원에서 방정식 문제에서 이렇게 한 문자로 A 다 붙어 있으면 그냥 싹 지워버려도 되지. 맞아? 허나 부등식에선 함부로 나눗셈 하면 안 돼.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야 돼. 지금은 부등식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뭘 나눌까? A도 나눌 수 있으며 지금 6, 9, 6이니까 정확히는 양변에 A도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곱할 수 있는 상태래. 맞아? 앞에 마이너스를 죽이던 말던 그건 네 맘인데 계산에 맞게 해. 일단 A부터 날려볼게. 일단은 천천히 해볼게. 일단 A부터 처리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겠지?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됐어야 돼. 맞아?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통해 얘가 이렇게 뒤집힌 그림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 말은 A가 음수라는 걸 안 거지. 이 정보가 없으면 여기서 부등호 방향 이상하게 하고 답이 안 나와. 지금 이거 음수야. 즉 내가 지금 음수를 곱해서 A를 죽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를 죽이긴 죽이는데 그 과정에 이 부등호 방향 고개가 한번 돌아가야 돼. 됐지? 다 이유가 있어. 다 정확하게 그림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얘를 풀어주면 돼. 자, 이제 뭐 2 나눠가지고, 3으로 나눠야겠구나. 3, 2, 6 해서 3까지 좀 더 약분을 해주고, 이제 문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는 되는 애지? 되냐? 따라서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이 정도 정방향은 바로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 최고참계수 음수다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고 0보다 크다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의 사이가 되겠지. 따라서 답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작다. 됐냐?
오늘 할 일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계속 하게 되는 거다. 자, 576번. 이번에도 두 놈 다 아무것도 몰라. 답만 알아.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자, 부등식.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야 이제 첫 시간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색깔까지 다 입혀가지고 해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색은 하나로. 자, 답만 알아. 그래프. 지금 이미 생각하고도 있지?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 무슨 그림이야? 교점이 두 개긴 할 거고. 양수야, 음수야? 뭔 그림이야? 부등호 방향 보고 생각해야지. 그치? 이렇게겠네. 되냐? 이렇게 그려져야 0보다 작다라고 한 영역이 아래쪽에 잡히기 때문에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잊지 말고 옆에다가 새로 알아낸 정보 A가 양수임 확인. 됐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구나. 두 근 확인. 됐냐? 그럼 지금은 뭐 깔끔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바로 써버립시다. 두 근의 합. 야, 공식 그대로 쓰면 되네. 저 ABC 완전 풀 버전이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 A분의 C. 따라서 여기서는 뭐 딴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계식 정도만 알 수 있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에 넘어가면 B는 A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여기도 A 넘겨주면 C는 마이너스 2A다라고 그냥 한 문자로 정리만 된 상태다. 됐나? 자, 동일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걸 풀라 그랬으니 또 집어넣자.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되고 C 대신에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되고 저 3A는 잘 쓰면 되고 부등호 방향 확인. 자, A를 나눌 수 있어. 양변에 A를 나눠 또는 A분의 1을 딱 곱해서 A를 죽여주되 확인해야 될 것 이거. 지금은 A가 양수로 확인됐지? 따라서 부등호 방향 안 바꿔도 되지? 다 A 약분시켜 줍시다. A가 양수인 게 잘 확인됐기 때문에 부등호는 그대로 유치. 따라서 요거 자체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래 정방향으로 정석대로 푸는 그래프로 2차 부등식 딱 풀어주시면 되겠네.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양 날개를 말하는 거지. 따라서 3보다 오른쪽.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확인해 주시면 정답. 됐지? 요런 식입니다. 밑에 2번도 똑같은 형태. 되냐? 자, 거기 보면 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 네모로 바꾸던 거 하던 거 기억나나? 그거? 그거 여기 또 들어와 있지? 해보도록 하지. 나중에야 이제 익숙해지면 금방 풀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원리가 없는 상태로 대충 외워서 풀면 이제 계속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잘 시킨 대로 잘 따라해 봐라. 분명 2차 부등식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근데 일단 잘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을 풀려면 또 이렇게 내려왔을 거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문제를 풀다가 잠깐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잠깐 헷갈려. 그러면 항상 이 4단계를 잘 생각을 해. 자,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0보다 작다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저 2차 함수 그래프는 일단 아마 이렇게 생겼겠구나 확인할 수 있지. 0보다 작다니까 이래야 이렇게 나오지. 됐냐? 따라서 요 방정식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15인 그림인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이거를 또 풀으래. 그럼 잠깐 또 저거를 보자. 얘는 지금
결국 얘도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하려면 얘도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부등식, 풀어야 될 부등식이 이렇게 이따구로 생겼네. 그럼 얘를 풀려면 어쨌든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얘를 갖다가 그리려면 이거 두 근을 알아야 그릴 수 있잖아. 맞아? 그지? 요 부분이 딱 방정식 부분 아니야? 2차 방정식 문제 뒤져봐. 똑같은 문제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두 근 찾아라. 딱 여기서 우리 2차 방정식 때 했던 기술을 써주시면 되겠네. 딱 요 타이밍이야. 그치? 됐냐? 우리 했던 대로 합시다. 내가 이거 네모로 바꾸라 그랬지. 저 X만 잠깐 초등학교 때처럼 네모로 바꿔서 요거의 두 근이 3과 15라는 얘기는 얘가 3이나 15라는 얘기라 그랬고, 그럼 이건 저 네모 안에다가 2x 더하기 1을 넣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하고 빨리 푸는 거 알려줬잖아. 맞아? 그치? 따라서 여기서 x를 구합시다. 우리 방정식 때 했던 걸로. 2 아니면 14네. 이러면 x값은 1 또는 1 또는 7인 거 확인. 됐냐? 저 1과 7이 여기에 두 근이지. 딱 여기는 방정식에서 한 거야. 딱 요 중간 라인이 방정식에서 한 거야. 다른 건 부등식이고. 맞아? 따라서 이놈의 두 근 1과 7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써볼까? 지금 뭘 조사한 거야? 이놈의 그래프랑 x축이랑 교점을 알았으면 1, 7 최고차 한계수 9호는 요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란 말이지. 그럼 얘도 양수겠지. 다 그렸다. 결국 얘 풀려고 그림 그린 거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지. 0보다 작은 거 구하래. 0보다 작은 거 요주기잖아. 됐냐? 따라서 정답은 됐지.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야. 2차 방정식 때부터 계속 누적이야. 기술들이 계속 쓰던 거 계속 쓰고, 하나라도 빵꾸 나 있거나 그때 당시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반복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지. 됐죠? 자, 어쨌든 뭐야?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또 마찬가지로 정체불명의 부등식, 그러나 2차식인 것까지는 안 해. 그럼 부등식 딱 해가지고 갑시다. 아마 얘는 이런 과정으로 풀었을 것이고,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었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나봐. 그림부터 생각해야 되겠네. 무슨 그림일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긴 할 거야. 답이 요 딱으로 나온 거 보면. 근데 이게 최고차 한계수 부호가 좀 결정을 잘해야 되지. 어느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느 쪽이야? 이건 부등호 방향을 봐야 돼. 저 부등식이 원하는 것 0보다 큰 걸 원해. 이 그림이어야 되지. 이 그림이면 답이 이렇게 안 나오지. 이 그림이면 0보다 큰 쪽이 여기 양 날개가 돼가지고 9보다 큰 거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거네. 따라서 이번에 알 수 있는 정보는 딴 건 모르지만 여기 fx의 최고차 계수의 부호가 양수인 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 식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됐냐? 그치? 뭐래. 음수인 상태. 뭐 끄덕끄덕거려? 음수인 상태. 그치? 됐지?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fx는 0이 되는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9이구나 를 알 수 있는 상태. 딱 여기까지면 할 일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 또 새롭게 풀어야 될 부등식이 옆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이거 할 준비하고, 그래서 저 부등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x가 들어와 있지.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림 그릴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얘를 그리려면 x축과의 교점, 즉 두 근을 알아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다시 딱 이 부분이 또 방정식 때 하던 거, 그지? 이거 두 근으로 이거 두 근 구하기 또 똑같이. 됐냐? 갑시다. 이제 바로 씁시다. 저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모 안에 마이너스 2랑 9가 들어갑니다 라는 뜻. 얘는 그 네모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어라 라는 뜻. 그 다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로 잘 정리 정돈해 주시면 되겠지. 9면 마이너스 7? 분수 나오고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3분의 4랑 마이너스 7 아니지. 그냥 7이지. 오케이. 3분의 거랑 마이너스 3분의 7이네. 따라서 지금 이놈의 두근이 마이너스 3분의 7 그 다음에 3분의 4 이미 확인됐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 자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요 이차함수랑 그래프의 교점을 알았다는 소리니까 여기까지 될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질문. 이 자식은 최고차 한계수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이걸까? 이걸까? 지금까지 알아낸 것. fx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얘는 이런 게 들어가. 얘도 최고차 한계수 부호가 똑같이 마이너스일까? 바뀔까? 마이너스일까? 바뀔까? 바뀔까? 이건 이제 원래 이 네모칸도 내가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게 원래 이게 푸는 방법은 이거잖아. 원래 완전 다 미지수로 놓는 거 아니야. 자, 잠깐만 미지수로 여기까지만 놔볼게. 생각해봐. 얘가 저기 x에 들어간다? 얘가 저기 x에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넣어볼게. 최고차항이 중요하니까 뒤에 건 그냥 안 쓸게요. 얘가 요거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앞에 x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왠지 부호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함수라 결국 제곱이야. 결국 얘 제곱하면 최고차항계수는 그냥 9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냥 a의 부호 그대로 따라가겠지. 지금 fx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세팅대로 하면 a가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거 전개해도 이렇게 잡힐 테나 결국 a랑 붙으면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안 변해. 그대로야. 됐냐?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0보다 큰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 위쪽이겠구나.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7과 3분의 4 사이가 됐고 등호 없죠? 등호 없네. 이 안에 정수의 개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여기가 이제 내가 말했던 그 판별식 방향 조심해야 되는 요거 위에 한 문제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은 부등식 거꾸로 가는데 어쨌든 해가 다 있는 경우들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보자고. 자, 1번부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쉽게 말해 해가 무수히 많다랑 똑같은 뜻. 이번엔 부등식의 정답이 해가 졸라 많다야. 다시 한번 또 요 단계 생각해 봅시다.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답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지금도 풀 버전으로 써볼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었는데 얘를 풀려고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답을 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y는 붙여서 그렸겠지? 그랬더니 답이 해가 졸라 많음이라고 나온 거야. 무슨 그림? 자, 연습했으면 그려지지 않아? 무슨 그림? 0보다 커야 되고 최고차항계수도 양수가 확정이라 지금이야 당연히 바로 할 수 있지. 이 그림이었겠네. 이 그림이었으면 방정식에서 무슨 짓을 했었지? 즉 방정식이 그래프를 바라볼 땐 제발 좀 방정식과 그래프는 무슨 관계? 교점 구하는 식이라는 것 좀 잊지 마라. 됐어? 이 그림을 보고 방정과 너네들 정방향 풀었을 때를 생각해.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왜 자꾸 꼭 나중 가면 판별식까진 기억을 하면서 이걸 헷갈리나 봐. 그러더니 그림 보니까 얘가 위에 떠 있거든. 크다 이러고 오는 거야 도대체. 정말 나중에 많이 할 짓. 됐냐? 잘 생각해. 지금 이 그래프는 교점이 빵개인 그림이다. 그럼 그게 방정식 입장에선 실근이 빵개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갈겼을 때 짝수 판별식 바로 씁시다. 판별식을 갈겼을 때 실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지? 한 일주 뒤에 보자. 요 방향 거꾸로 많이 쓴다잉? 어쨌든
따라서 이러면 이제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K에 대한 부등식 그냥 풀어버리면 되지. X 대신에 K인 것뿐 그냥 부등식 푸는 건 똑같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것이 K의 범위가 되겠네. 됐냐? 자, 그대로 밑에 2번 한 번 더. 자, 이거는 이제 선택이거든. 개인 취향.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해. 이게 자꾸 아까 막 보니까 좀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 이거를 막 좀 부등식으로, 그러니까 부등식이 처음 부등식이 이렇게 써 있었잖아. 지금 처음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 이거를 방정식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러더니 여기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아, 나 마이너스 한번 곱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했으면 부등식에서도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맞아? 방정식으로 내려갈 때는 언제나 부등식을 이제 다시는 안 바꿀 완벽한 모양을 딱 완성을 시켜놓고 내려가. 알겠지? 즉 최고차항계수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으면 지금 바꿔. 지금 바꾸던가 놔두던가 둘 중 하나만 정확하게 해.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꾼다라고 칠 거면 지금 바꿀 거면 이제 이 부등식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까지 바꿔야지. 됐지? 이러고 내려가시던가 그럼. 이러고 내려가 봅시다 그럼. 그래서 그림을 현재 모르는 상태인데 답을 알고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해가 많다야. 자, 그럼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 얘만 봐야 되지. 아, 떠 있겠구나. 맞아? 그런데 이번엔 저짝에 등호도 있거든. 등호가 있다는 말은 이것까지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그려져도 이 부등식은 해가 많은 거 맞지?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네. 첫 번째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교점이 개수에 주목해. 교점이 빵개인 그림. 이건 교점이 한 개인 그림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썼을 때 교점이 없기 때문에 0보다 작다야. 또는 한 개이기 때문에 중근이야. 이렇게 부등호가 붙는 거야. 됐지? 빵개면 0보다 작고 한 개면 같다잖아. 그치? 됐지? 이게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안 보던 조합이야. 왜냐면 그 짝에서는 뭐 실근이 있다 근데 중근 포함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아니면 허근이다 그러면 이렇게는 썼지. 이렇게 잘 안 썼거든. 이렇게 잘 안 썼을 거야. 낯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 교점이 실근이 없거나 한 개니까 없는 경우가 작다고 한 개인 경우가 등호니까 그냥 같이 붙인 거야. 됐지? 그리고 자네들은 이제 요거 부등식을 다시 풀어주면 되겠네. 됐냐? 요 자체도 실은 K에 대한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답을 똑같이 하면서 푼 거긴 하지. 단지 이제 X가 아니라 잠깐 X의 역할을 K가 할 뿐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시면 돼. K축이라 생각하면 되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따라서 K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며 부등호는 어디 갔어? 0보다 작거나 같다네. 작은 건 없고 같은 거 딱 하나 있네. 정답 2네. 아, X가 아니라 K죠. 이런 거 조심해. 지금은 K지, K. 아, 정답은 K가 그냥 2네요. 됐냐?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란데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또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 생각 잘 해줘야 돼. 부방그답으로 또 가봅시다. 자, 이제 부등식은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굳이 내가 또 쓰진 않을게. 여기로 바로 갈게. 이렇게 해서 뭔가 그림을 그렸겠지? 그랬더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다. 저 말은 저 부등식이 해가 많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며 따라서 그래프 생각해야 되겠네.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떠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 판단을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부등식이 원하는 게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떠 있어야겠네.
그런데 저짝에 보면 등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까지는 허락하는 거야. 그치? 요거까지는 되는 거네. 자, 그럼 다시 이쪽 방정식 입장에서 아래 그림을 보고 감상평을 내면 방정식은 교점 개수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빵개구나 아니면 한개구나 라는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가 합쳐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됐지? 자네들은 제발 헷갈리지 않길 바래. 나중에 대충 주변에 수학 하는 그냥 수학 그냥 하는 친구들 나중에 부등식 배울 때 요거 할 때 봐봐라. 거꾸로 하는 애들 차고 셌어. 응? 거꾸로 그냥 위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러는 애들 넘쳐나 진짜. 자네들은 안 그러길 바라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 곱하기 a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네. 됐냐? 빨리 풀자. a제곱에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여기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자, 이거는 마이너스 한번 갈기자.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인수분해도 되는 애죠. 맞불인가? 따라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뭐 이제 조금씩 생략은 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숙하다 싶으면 부방그답 잘 지켜서 하시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옆이죠. 됐냐? 됐지? 자, 여기서 주목. 따라서 지금 A의 범위가 등호 붙여야 되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그런데 둘 중에 한쪽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그림임을 알아서 여기에서 알아낸 정보가 실은 A가 양수인 거 한 거거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여야 하잖아. 맞아? 저것 때문에 실은 이 상태에서 얘는 답이 안 되지. 빠져야지. 얘만 답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을 생각해서 그래프 개형 생각하고 최고차함계수 부호까지 알아내는 작업이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작업이라고. 됐지? 그래서 최소값 5번이네. 3분의 1. 밑에 58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 때 가끔씩 보던 친근한 문장, 친근하냐? 많이 봤던 문장 뭐 하나가 딱 잡혀있지.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저런 문장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이제. 뭐 푸는 방법까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뭐 됐어. 처음 보는 건 아니지. 그럼 됐어. 다시 하면 되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엇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란색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럼 파란색이 뭔지 좀 써보자. 파란색이 뭐야? 실근을 가진대. 누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이거는 원래 하던 내용이잖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단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 즉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하는 거네. 맞아? 따라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건 이것입니다. 써봅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이렇게 된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야. 그러니까 아마 앞쪽에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요 행위를 했을 때는 등식, 즉 항등식이 나왔을 건데 지금은 항등식이 아니라 그냥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나온 거야. 그리고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이기 때문에 요 m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서 풀던 x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지. m의 값이 주얼날이 많다 이 뜻이잖아. 됐냐? 따라서 이제 자네들은 이것을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m에 대하여 다 전개해야죠. 뭐 전개해야지. 마이너스 4m 플러스 4a의 m도 이제 묶어냅시다. 이제 끝에 상수항이 4. m이 지금 x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일부러 친절하게
색깔도 입혀주고 있습니다. m이 지금 여기에선 x 역할이야. 이게 m의 값이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됐지?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래? 이 배터리가 없는 거야. 뭐야 도대체? 됐지? 따라서 어쨌든 m에 대한 2차 부등식의 최종적인 답이 m값이 무수히 진짜 m값이 무수히 많다지 지금. m값이 무수히 많다. 어쨌든 그럼 그래프 생각해야지. 그래프가 이제 m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떻게 생겨야 되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졸라 많다는 얘기는 다 떠있다는 소리겠네? 아니면 접하는 것까지 되는 거네. 됐냐? 따라서 다시 이거에 대한 판별식, 이거를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는 0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의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고,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 나눈 거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하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x가 아니라 지금 m으로 문자가 바뀌었을 뿐 하던 행위는 똑같아. 됐냐? 자, 그리고 요 부등식은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풀자. 1-a의 제곱이나 a-1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보기 좋게 바꿔주고 4 넘겨서 양변 4로 나눠서, 그러니까 전개해서 그냥 평범하게 풀어도 돼. 근데 이거는 실은 전개해서 푸는 것보단 이게 훨씬 빠르지. 이게 훨씬 빠르지. 양변에 1 더하면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거 내가 2차 방정식 할 때도 간간히 말해줬을 거야. 이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2차 방정식 시절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뭔가 식을 딱 줬을 때랑 그냥 방정식이라고 줬을 때랑 미묘하게 할 일이 한 가지가 다르다 그랬거든. 기억나? 물론 방정식 때는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서 그냥 내가 보여만 주고 끝냈을 거야. 차이점이 뭐게? 미묘하게 달라. 위의 문장은 2차라고 출제자가 박아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요 A가 0인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돼. 이거 출제자가 야, A 0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거든. 생각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2차라는 말이 없지. 따라서 A가 0이 아닌 경우도 하던 대로 2차 방정식처럼 풀어야 하지만 A가 0인 경우는 따로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방정식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 됐어? 그러나 이제 생긴다. 잘 봐. 이거 잘 봐. 문장 잘 봐. 항상 수학 문제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빼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 대충 흘겨 읽으면 안 돼. 분명히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그리고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도 박혀있지? 맞아?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저기 최고차항계수 A가 0이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따로 해주셔야 돼요. 됐냐? 즉 이 문제 푸는 방향성 자체가 자, 첫 번째 A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 0이 아닌 거 먼저 해볼게.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평범한 경우지. A가 0이 아닌 경우, 즉 여기가 안 사라져 있다면 얘는 그냥 이제 2차 부등식 그대로 되는 거지. 안 사라졌으니까. 즉 이건 이제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A인 부등식이 나와 있고, 그럼 이거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자, 방정식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지금 그리진 못하지. 근데 답을 알고 있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란 말이 이제 답이 해가 많다고. 그래프는 이제 생각해 내야 되네.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0보다 크래. 따라서 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되겠네. 됐지? 따라서 최고차항 부호 양수해야 되는 거 확인. A 0보다 크구나 확인. 그 다음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없는 그림, 교점이 없는 그림.
따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그림. 이건 또 다시 간이로 요거 이렇게 a로 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찬가지 간단하게 이제 좀 부방그답이 익숙해지더라도 이런 거 풀 때라도 그냥 간단하게 그림 정도는 그냥 슬쩍은 그려. 나중에 익숙해지더라도 혹시 모를 실수 방지를 위해 뭐 간단하게라도 그려서 0보다 작은 부분 이러면서 정확하게 답을 내도록 해. 됐냐? 그리고 확인. A 0보다 크다. 0보다 큼. 문제 없음.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딱 만약 여기에도 2차 부등식 써 있었으면 이게 끝이야. A가 0인 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해줘야 돼. 자, 잠깐 동작 그만. A가 0인 경우도 봐야 되겠네. 이건 뭐 볼 거 있나? 0 넣어. 순서 잘 봐. 0을 넣어. 일단 첫 번째 0을 넣으세요. 그럼 나온 부등식을 확인해서 이게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온 건지 틀린 부등식이 나온 건지 확인해. 어느 부등식 나온 거야?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온 거지. 그러고 끝이 아니야. 문제도 성립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뒤에서처럼 해가 없을 때라고 했을 땐 아닐 거야. 그래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고 문제도 보니까 성립하는 걸 원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A가 0인 경우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맞는 거네. 최종 답안은 따라서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저 0 빼먹으면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A 정수 A 개수 세라 그랬으면 딱 틀리겠지? 맞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2번도 봐봐. 분명 최고참 개수에 A 미지수 박혀 있는데 앞에 2차 부등식이란 2차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0인 경우랑 아닌 경우 다 해줘야 돼.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가 편한 대로 해. 0인 걸 먼저 처음부터 시작하고 해도 돼. 상관없어. 그거는 각자 편한 대로 하세요. 이번에 한번 0인 걸 먼저 해볼게.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해요. 빼먹지나 마. 자, A가 0인 경우를 이번엔 반대로 먼저 해보자. 0 박아. 첫 번째, 집어넣는다. 0 집어넣으면 남은 부등식을 빠짐없이 다 써. 그리고 확인해. 이게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틀린 부등식인지 확인해. 성립하는 부등식 맞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잖아. 그럼 이제 문제도 성립하는 걸 원하나? 맞네. 따라서 A가 0도 답에 포함시켜줘야 돼. 좀 있다가. 얘도 지금 답이야. 이거도 지금 답이야. 답. A가 0이어도 되는 거란 얘기야.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 합시다.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 얘가 살아있는 경우면 다시 우리가 하던 그냥 2차 부등식 문제가 된 거네. 자, 부등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다시 해야 되는 거지. A가 0이 아닌 경우니까. 쭉 내려가 주자. 그래프 생각 잘해야 돼. 지금 미리 딱 생각하고 있어봐.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길래 답이 어떻게 나온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무수히 많다란 뜻이야. 무수히 많은 경우고 그래프 생각해야 되겠네.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야, 요거야. 부등호 방향을 보면 이번 부등식은 0보다 작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해가 많다란 얘기는 다 작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양수로 안 되지. 음수여야 하겠네.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래야 다 0보다 작지. 등호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 그림까지는 오케이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다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첫 번째 최고차항계수 부호한 거야. 음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것까지 괜찮지. 이제 아직은 괜찮지. 교점이 빵개인 그림이다. 실근이 없다야. 없다.
이게 한계, 중근, 등호. 됐지. 따라서 자, 판별식 위에다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네.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평범하게 푸는 그 2차 부등식 빠르게 이제는 뭐 간단하게 그림 정도는 그려주라. 마이너스 4, 0. 0보다 작다니까 아래쪽이고 여기 잘 봐. 분명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최종 답안은 이거거든. 이게 나중 가면 이게 이런 거 봐봐. 이 부등식의 답은 이거지. 이거지.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이지. 이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결론에 여기 쪽에서는 0은 빼야 돼. 됐냐? 이게 나중에 있잖아. 특히 이런 게 만약에 그냥 평범한 쉬운 문제로 풀어서 여기서 등호 안 붙이고 이래놓고 이제 답 쓰면 이게 정답이긴 해. 왜 이게 정답이냐? 봐봐. 여긴 등호가 빠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2번 A가 0이 아닌 경우에 정답은 이거야. 근데 아까 A가 0인 경우에 얘도 답인 게 확인됐지. 즉 1과 2에 의해서지. 1번과 2번 결과에 의해서 0은 결국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 답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엄연히 중간 과정이 다르지? 이게 그냥 단순히 객관식 문제라서 모르겠다. 그냥 어쨌든 여기에 등호 빼야 되는데 실은 안 빼고 그냥 답을 골라서 풀면 맞겠지. 맞겠지. 그리고 이제 질문도 안 하고 자기는 맞은 줄 알고 가겠지. 근데 시험 때 서술형 나와가지고 이 과정 틀리면 감점 당하겠지. 맞아? 하나를 풀어도 정확히 알아야 돼. 요 A가 0이 아닌 경우에 풀었을 때 정답은 최종적으로 얘랑도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빠져야 되는데 아까 전에 A는 0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 만나서 최종 답이 이렇게 된 거야. 달라 약간. 자,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또 오랜만에 복소수 개념 살짝 들어와 있는데 뭐 대단한 복소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정도야. 아니, 야, 봐라. 또 이런 거 보고 겁 좀 먹지 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루트 해놓고 여기에 뭔가 적혀 있는데 얘가 순허수래. 이게 뭐야? 무슨 조건 준 거야? 루트가 허수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안에 마이너스여야 되지 않냐? 그냥 그 정도 나온 거야. 복소수 그러니까 또 복소수 다 까먹었어요. 에이. 시험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0보다 작다. 이거 하란 얘기지? 별거 아니지.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항상 순허수가 된다는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 루트 안에 적혀 있는 요 자식, 루트 안에 적혀 있는 요 자식이 항상 0보다 작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됐냐? 됐지? 이거 말고는 딱히 별거 없어. 이제 다시 하던 거 하면 돼. 하던 거 하자.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결국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2차 부등식, 2차 이런 말 없다. 그냥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 또한 저기 최고 참계수가 0인 경우 아닌 경우 따져야 돼. 0인 걸 먼저 할까? 그게 편하려나? 그나마 덜 헷갈리려나? 뭐 편한 대로 해. 이건 마음대로 해도 돼. 0인 경우 먼저 하자. 즉 얘가 0인 경우니까 A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해야지. 이거 먼저 해봅시다. 왜냐면 실은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하잖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맞아? 집어넣자. A에 마이너스 1이면 0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남은 부등식이 이렇게 남네. 자, 그럼 이것은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틀린 부등식인지 확인. 성립하는 부등식이네. 그럼 문제도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걸 찾아다니고 있는 거 원하는 거 맞지? 따라서 이거도 답에 해당이 되겠네. 따라서 한글로 친절히 써줄게. 좀 있다가 A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답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이제 최고 참계수가 0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갑시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여기 2차 항이 살아있게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는 거지. 또 하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으로 바로 써줄게. 부등식은 저 처음 거 보자. 바로 아파 이제.
언제까지? 다음 시간부터 이런 것도 안 쓸 거야. 바로바로 할 거야. 응? 연습 잘 해와. 답이 항상 성립한다. 답이 해가 많다. 그래프 생각. 부등호가 원하는 게 0보다 작아라를 원해. 항상 성립하래. 아,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양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0보다 작다를 뜻하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된 상태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군. 그렇군. 그 다음 그래프를 보고 방정식이 할 말은 지금 교점이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해야 되는 상황이네. b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플러스 4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0보다 작다. 야, 이거는 뭐 전개 안 해도 되지. 이거 인수분해 좀 해봤으면 바로 묶을 수 있지. a 더하기 1 a 더하기 1 바로 그냥 이대로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그럼 여기 a 더하기 1이랑 더하기 4 남을 테니까 a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이제 또 살짝 인수분해. 그지? 뭐 인수분해 할 때 뭐 복잡한 것도 했는데 뭐 이 정도야. 그지? 그럼 얘도 그래프로 바로 갑시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그래프 생각하면서 0보다 작아라니까 아래쪽이구나. 따라서 최종 이 짝의 답 안은 이렇게 되겠고, 현재 문제 없나? 이 경우로 하기로 했는데 아무 문제 없지? 따라서 요게 두 번째 답이 되네. 즉 이제 얘랑 합쳐야지. 이것도 아까 된 거 확인했었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 따라서 최종 답안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들어가줘야지. 보기에 막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네. 정확하게 골라야 되겠네. 이거에 해당하는 거 3번이죠. 됐냐? 자, 585번. 얘도 동일하니 이거는 부등식까지만 세우고 이제 그 이후는 자네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어요. 뭐 아까랑 똑같죠. 루트가 있는데 실수가 되라, 뭐 순허수가 되라 그 조건이 있는 거지. 즉 얘는 뭐야? 이번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루트 해놓고 안에 모르는 거 들어가 있는데 실수가 되게 해라. 이러면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게 당연히 실수되려면 음수는 안 되지. 0보다 커야 되지. 0보다 커야 되지.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실수지. 그런데 0 포함이다. 0도 실수잖아. 맞지? 즉 1번을 잘 해석을 하면 1번 문제를 잘 해석하면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런데 2번은 뭐가 다르지? 2번도 루트가 있는 상태로 실수예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2번도 일단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돼야 되는 것까진 위에 1번이랑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이번에는 저 자식이 분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래 실수 조건에 등호 들어가거든. 그치? 근데 분수의 분모에 있어서 분모는 0 안 되잖아. 분모는 0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0이 빠진 상태. 딱 요게 차이점이 되겠네. 두 문제의 차이점. 됐냐? 됐지? 됐지? 해가 없는 거 해봅시다, 이번엔. 참고로 요 해가 없는 부등식은 나중에는 이렇게 푸셔도 되거든. 봐봐. 잠깐만 봐봐.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문제에서 뭐 어떤 생긴 부등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해가 없대. 이 말은 실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자, 저 부등식이 0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싹 다 이렇단 얘기지. 부등식 뜻 생각해보면 됐냐? 됐어? 아니 이게 실은 이제 0보다 크다 작다는 자네들이 그 부호로 생각을 해도 좋아. 0보다 큰 게 플러스잖아. 플러스인 게 하나도 없다란 말은 싹 다 마이너스거나 0이란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해가 없는 부등식을 갖다가 해석할 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꿔서 다시 앞에처럼 해가 많은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됐어? 됐지? 그거는 이제 자네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해가 없는 자체 그대로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며 문제 푸는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런 거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대로 풀 겁니다. 그냥 해가 없다는 대로 풀 건데 바꿔서 풀 수도 있어. 됐냐? 예를 들어 요 1번. 얘가 해가 없다라는 걸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다 이것저것 연습이 다 된 상태로 풀이 방향을 혼자서 스스로 정해야 된다면 얘를 0보다 작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싹 다 이거란 얘기잖아.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군. 이라고 바꿔서 앞에서 한 것처럼 풀어도 된다고. 됐지? 됐지? 지금은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가 없대잖아. 그림 보는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부등식 위에 있는 요 부등식이 이번엔 해가 없다야. 플러스 4에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등식이 해가 없대. 이 부등식 푸는 과정 마찬가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래 놓고 그래프를 그렸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최종 답이 해가 없음이야. 해가 없는 그림 그려보자. 어떻게 생겨야 되지? 부등식 0보다 작은 걸 원해. X축 밑에 있는 걸 원하는데 하나도 없대. 그 말은 그러니까 그림에도 이미 날 수가 있잖아. 0보다 작은 게 0보다 작은 X축보다 밑에 있는 지하에 내려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은 싹 다 위에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 다도 되나? 다도 되지. 얘가 원하는 건 다한 것도 필요 없대. 0보다 완벽하게 작은 거 내놔 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이 그림도 하나도 없는 거 맞지? 밑에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림이잖아. 맞냐? 따라서 이렇게 해가 없다는 버전으로도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해가 없겠구나 라는 거 이거 하나 연습 좀 하려고 그대로 푼 거예요. 됐냐? 됐지? 이게 결론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경우랑 같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저 부등식을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얘가 해가 많다라고 놓고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실은 이게 해가 많은 그림이 이 그림이기도 해. 맞지? 상관없긴 해 나중에는. 됐냐? 근데 해가 없는 거 그림 연습 때문에 그냥 해가 없는 거 째로 한번 풀고 보고 있는 겁니다. 됐지? 됐지? 자 그럼 할 일은 동일하지. 2차 방정식 기준 실근이 없는 그림 아니면 준근인 그림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네.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지금 a 더하기 3, a 더하기 3 바로 묶을 수 있는 그림이네. 바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답 자체는 이제 저것만 그림만 잘 찾았으면 답 자체는 이렇게 금방 나오겠네. 됐냐? 아직은 최고 참개수가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내가 아까 이거를 해가 없다를 해가 없는 상태로 풀었는데 원래는 해가 많다로 바꿔서 풀 수도 있다고 그랬지. 지금 좀 풀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었어. 그냥 차라리 하나로 일관되게 풀게. 진짜 해가 없다고 뭐고 그냥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따라서 그냥 우리는 정하자. 해가 없다? 뒤집어서 해가 많다로 바꿔 풀자. 상관없긴 해. 난 이제 해가 없는 그림도 그냥 한번 경험해보면 좋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하나라도 확실하게 익히는 방향성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가 많다로 다 바꿔서 풀도록 한다. 알겠지? 즉 다음 2차 부등식이 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써 있으니까 까세요 하면서 바꿔버려. 진짜
부등호 방향을 완전 반대로 해버리면 뜻이 반대가 됩니다. 작다가 해가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 하면 해가 많다로 변환이 된다고. 됐지? 일관되게 이렇게 푸는 걸로 먼저 연습을 합시다. 우린 이제 이거 풀면 돼. 그럼 이제 또 계속 하던 거지 뭐. 계속 또 하던 거지 뭐. 제발 딱 2차 부등식 문제 풀 때 한 번에 머리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식이 나오는 경지가 아닌 이상 모르겠으면 이것 좀 해. 해가 졸라 많다. 그림, 뭔 그림?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최고차항계수 양수잖아. 크겠네. 아니면 등호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되네.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여기다 쓰자. 방정식 입장에서 얘를 보고 할 일을 하시면 되겠네.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몇 개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딴 것 좀 제발 보지 말고 교점 몇 개인지만 보라고 그랬어. 교점이 빵개야. 왼쪽 그림. 그럼 실근도 빵개야. 실근이 빵개란 얘기는 판별식 0보다 작다. 그 다음 교점 한 개도 있어. 한 개도 있어. 그럼 실근도 한 개일 거야. 한 개일 거야. 그럼 판별식이 0이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또 하던 대로 합시다. 자, 짝수 판별식 쓸게요. 짝수 판별식 쓸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이제 그냥 풀면 되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빠르게 그림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해.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2차 부등식. 이번엔 최고차항의 미지수도 있어. 그런데 2차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저 짝이 0이 되는 건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2차 부등식이 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바꿔. 실은 뱅 하면서 부등호 방향 완전 거꾸로 써가지고 그럼 너가 해가 매우 많구나 라고 바꿔버립시다. 얘가 해가 많다라고 계속 차라리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게 확실히 또 어쩔 때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 이게 해가 많다. 이걸로 하자. 그럼 이제는 한번 바로 그림 그려볼게. 어떤 그림이어야 얘가 해가 졸라 많냐? 이 부등식이 원하는 게 작거나를 원하니까 다 밑에 있어야 되지? 됐지? 등호도 있기 때문에 다아도 되네. 접까지 되네. 됐지? 그럼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놓치지 마.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아는 거야. 그지? 따라서 K-2가 0보다 작구나. K가 2보다 작구나. 일단 호주머니에 하나 딱 집어넣어 놓고 이 다음 할 일은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또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 개수 봐야 된다 그랬지. 지금 그림을 보면 교점이 빵개 아니면 한 개입니다. 따라서 저거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속 똑같은 행위하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방정식은 0일 때라 생각하고 판별식 바로 써볼게. 짝수 쓸게요. 짝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마이너스이네. 그럼 또 이렇게 되겠네.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거를 다 전개하고 풀어 헤쳐서 계산해도 되고 이거도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내가 아까 이거 묶어버렸잖아. 다시 천천히 보여줄게. 이게 제곱이라는 뜻이 이 뜻 아니냐? 나열해서 다 써보면 그치? 다시 한번 딱 보여줄게. 아니 이 제곱이라는 뜻이 이렇게 두 개 곱했다 이 뜻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한 거야? K-2 두 개 똑같이 하나 있으니까 밖으로 빼낸 거 아니야, 빠르게. K-2야 하나 그냥 밖으로 다 그 인수분해 하듯 묶어버린 거지. 그럼 여기서 누구 남아? 한 놈 나갔으니까 얘 남을 거 아니야? 여기는 얘 나갔으니까 플러스 2 남을 거 아니야? 아까 이렇게 빨리 그냥 인수분해 해버린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이거 그냥 K네. 따라서 여기다 쓸게. 이거 그냥 K고. 쟤는 K-2니까. 이미 우리 어차피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인수분해까지 끝나버렸으니까 바로 그림 되네. 0, 2. 0보다 작아라. 여기. 따라서 그 다음 끝까지 잘 봐. 나왔지?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아까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하나 있지? 뭐야? 아까 이거 있었어. 이거 지켜야지. 2 하나 빼야 되네. 정답. 됐냐? 됐지? 이런 조건들 찾는 거 제대로 꼼꼼하게 잘 찾지 않으면 다 풀어놓고 4번 했다가 틀리는 거야. 5번이 답이야. 됐지? 해를 가지지 말래. 까세요 하면서 이제 바꿔. 그냥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자. 해를 0보다 작은 게 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해가 많다라고 바꿔버립시다. 완전 반대로, 완전 부등호, 완전 거꾸로. 등호가 없으면 달고 있으면 떼고. 맞냐? 얘가 해가 많다. 졸라 많다라는 뜻. 나중에 많이 보게 될 무한대라는 기호. 따라서 그림. 이번엔 무슨 그림? 항상 0보다 크거나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아니면 등호도 있어서 접촉까지. 이러면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양수인 거 너 플러스 대 확인. 너 0보다 크네 확인.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자 이것도 호주머니에 잘 넣어놔. 잘 갖고 있어. 빼먹지 말고. 그 다음 교점 개수 봐야지. 이제 방정식으로 돌아갈 차례니까 교점이 빵 개거나 한 개인 그림이네. 그럼 요게 2차 방정식 는 0일 때 판별식, 짝수 판별식 바로 쓸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야 잠깐. 아니야.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쓰기 전에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여기 X가 아직 안 묶여 있어서 정리 한번 하려고. 자, X 정리 한번 해주자. 판별식 쓰기 좋게. 마이너스 2를 딱 묶어내면 보자. 여기가 K 남고 여기가 플러스 2 남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검산해봐. 맞아. 그래서 지금 방정식 상태일 때 이제 우리가 이거 보고 판별식을 쓰려는 순간이었어. 판별식 잘 써줍시다. 짝수 판별식. 2 붙어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빼기 AC. 자, 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2라는 항이 동시에 눈에 보이고 판별식 이렇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번엔 바로 해볼까? K 더하기 2를 묶어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자, 그럼 여긴 K 더하기 2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나갔으니까 하나 남았을 거고 이거는 얘가 빠져나갔으면 마이너스 3 남았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여긴 계산하면 K 마이너스 1 되죠.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그림 또 그냥 가볍게 그려주시고 0보다 큰지 작은지 잘 보고 작다니까 여기 아래쪽 영역 맞지. 등호도 있기 때문에 최종 요 부등식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다시 아까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어디 있어? 여기 마이너스 2보다 그냥 커야 돼. 등호 붙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저거 확인하면서 요거 딱 제거해주면 오케이. 됐냐? 그래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걸로 결론이 난 거야. 됐지? 그런데 이번 문제는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는 2차라고 써 있어서 여기가 빵 되는 경우 생각 안 해도 됐지? 그런데 이번엔 생각해야 되네. 왜? 그냥 부등식 써 있잖아. 2차라고 안 써 있지? 그럼 우리는 이제 잠깐만 들어가 봐.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직접 집어넣어서 확인합시다. 이거 정리해 놓은 식이 이거였으니까 요거만 잠깐 얘 좀 활용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꿔서 해가 많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 나누면 바로 보이죠? 이거 사라지고 0. 여기도 사라지고 0. 남는 게 뒤에 저기만 남네. 아, K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요거만 남았고, 지금 우리가 변형시킨 부등식은 성립하는 부등식을 원해. 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성립하는 식 맞지? 그럼 저 마이너스 2도 포함시켜야겠네? 즉 마지막에 다시 부활. 즉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결론이 이렇게 난 거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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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저기 부등식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가 포함된 거지. 얘도 마찬가지 아까 위에처럼 만약에 2차 부등식 써 있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2 빼줬어야 돼. 됐지? 이러면 일단 해가 없다라는 부등식도 일단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앞에서 한 것처럼 해가 졸라 많다라고 변형 작업을 통해서 똑같이 풀 수가 있다. 됐지? 요거라도 확실하게 잘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2번 조건은 뭔가 잘 보자. 항상 문제를 잘 읽어. 자, 2번 문제는 뭐라고 써있나 잘 봐라. 해를 갖도록이야. 약간 다르지? 해가 졸라 많다가 아니야. 그냥 해가 있으면 된대. 하나라도. 맞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아직은 잘 감이 오지 않는다면 또 우리 하던 거 요거를 이제 그냥 부방 이렇게 쓸게. 우리 하던 걸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 최고차 함계수 미지수다. 근데 2차 붙어 있어서 A 0 아닌 건 확정난 상태지.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번 부등식의 문제 결과는 이번 부등식의 결과는 그냥 해가 많다가 아니야. 해가 그냥 있으면 돼 라는 결론이야. 됐어? 그치? 따라서 그림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일단 최고차함계수가 미지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그래프 생각할 때 다 나눠서 천천히 조금씩 생각해 줘야 돼.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해가 있을까 생각해야 되고, 부등식 원하는 거 좀 보자. 이 부등식이 원하는 게 0보다 큰 걸 원하거든. 자, 어때? 떠 있으면 당연히 오케이고, 접해도 해 있지. 이렇게 그려도 이게 실은 결국 끝까지 올라가잖아? 맞아? 언제나 위로 튀어나오는 구간 생기지. 100% 생기지. 그렇단 얘기는 이거이면 다 된다는 소리야. 더 이상 뭘 할 게 있나? 답. A가 0보다 크다. 이건 그냥 갖다 쓰면 되네. 확인됐잖아. 맞아? A가 0보다 크면 뭐 그냥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0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맞지? 됐네. 이건 그냥 잘 좀 이따가 같이 답에다 씁시다. 그럼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아서 이런 개형인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지. 이런 개형이면 어떠냐? 문제에서 원하는 것 0보다 커야 돼. 0보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건이 있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그려지면 되냐? 이것도 안 돼. 이 부등식이 원하는 것. 완전히 땅에서 발바닥 떨어져 있어야 돼. 땅에 닿아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맞아? 그럼 되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 내려가야 이 부등식의 해에 해당하는 0보다 큰 범위가 생기게 되겠네. 맞아? 즉 A가 0보다 작을 땐 조건이 좀 있네.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됐지? 됐냐? 여기까지 됐냐? 됐지? 그러니까 지금 A가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다시 한번 과정을 다 따져보면 이 그림 안 돼. 이 그림도 안 돼.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만 되는 거야 지금. 됐지? 자, 그럼 이렇다라는 건 이제 이거는 방정식에서 좀 할 말이 있지.
방정식 입장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뭐라고 봐야 돼? 교점 개수 보는 거라 그랬지. 교점이 몇 개인 그림? 2개인 그림. 그렇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이러면 이제 여기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 자,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지금 그림은 이 그림이야. 0보다 커야 돼. 됐지? 요거 풀어줍시다. 야, 이대로 인수분해 하자. 이대로 그냥 인수분해해서 바로 그려버립시다. 대신에 주의해라. 이런 거 그릴 때. 이러면 이거 최고차계수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려야 돼. 0보다 크다니까 여기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 A제곱 잘 넘겨서 정리하면 A제곱 제곱한 게 9보다 작다. 실은 바로 넘어와도 돼. 이렇게. 뭐 알아서들 자유로운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됐냐? 그리고 아직 잊지 마. 지금 어떤 조건 하에 풀고 있었냐? 이 조건 하에 풀고 있었다.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가정하고 풀고 있는 상태에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라 저거 다 답 아니야. 여기만 답이야. 맞지? 따라서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됐니? 따라서 자 최종 답은 아까 얘도 답이었지? 이거 또는 이거 2개 써주시면 정답이겠네. 됐냐?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냥 기본 2차 부등식 풀 때 내가 그래프랑 같이 잘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한 걸 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네. 그게 돼야 이제 어쨌든 이런 것도 어떻게든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위험한 짓이 기억 안 나면 제발 그냥 강의 설명한 걸 아예 처음부터 보던가. 2차 부등식 쪽을. 여기 해설지 보지 마. 특히. 알겠냐? 됐어? 해설지 보면 절대로 이렇게 뭐 부방 그답 이러면 설명 안 해. 그냥 이제 결론, 당연히 그 원리로 나오는 결론이라 당연히 해설지가 틀린 게 아닌데 지금 자네들이 이거 그려서 생각하는 거 안 되는 상태로 해설지를 보면 외우게 돼. 안 된다고. 말했잖아. 지금 이렇게 그림과 함께 하는 이 작업을 나중에 너네들이 미적분 가면 3차랑 4차 가지고 할 건데 그때는 판별식 그런 편리한 도구도 없어. 그땐 진짜 지금처럼 진짜 다 그림 그려서 큰애 작네 이래야 돼. 여기 미리 보는 미적분이라 그랬잖아.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해설지 보지 마. 강의를 봐. 아니면 물어보든가. 알겠지? 알겠지? 어쨌든 자 갑시다. 얘도 보자. 해가 존재야. 그냥 조건이 해가 존재야. 무수히 많다가 아니야. 그냥 있으면 된대. 가자. 일단 또 부등식이라 써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냐 아니냐도 따져야 되고 하여간 부방그답 할 준비하자. 야 방정식 바로 쓸게. 부등식은 위에 거 그냥 갖다가 씁시다. 방정식으로 내려와서 그래프 그릴 준비해야 되고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네. 즉 답이 해가 있으면 된대. 또 똑같은 상황이야. 됐냐? 그림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가능한 그림을 다 생각해야 돼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단 정리. 우리 좀 이따가 얘가 1인 경우 이거 확인해야 돼. 맞지? 여기가 0 되는 경우 지금은 확인해야 돼. 여기 부등식 써 있잖아.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경우부터 생각하자. 얘가 양수면 뭐 1보다 큰 경우지. 그리고 그림 생각. 어때? 부등식이 원하는 게 0보다 커야 돼. 야 마찬가지 아니냐? 최고차계수가 플러스가 되면 얘 개형이 이래 생기는데 이러면 아무리 니들이 밑에 그려도 결국 올라오는 순간 생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이러면 그냥 항상 성립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답 확실하네. 됐지?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이거 해 무조건 있지. 무조건 있지. 좋아. 자 그럼 이제 최고차계수가 음수 즉 저기 A가 1보다 작아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이 경우도 가봅시다. 그럼 이 경우면 그림 어떻게 돼야 돼? 아까랑 똑같네.
와야 되지. 됐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 부등식 해가 없어. 다도 안 돼.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올라온 모양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그림만 되는 거네. 이게 무슨 그림인데?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방정식 입장에서는 교점이 두 개인 그림이야. 즉 방정식 입장에선 실근이 두 개다라고 가야 돼서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야 되는 상황.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네. 또 짝수 판별식 잘 써줄게. 플러스 9에 a-1 0보다 크다. 또 a-1로 바로 묶어도 되는 모양이니까 묶어버려서 쓸게요. 이렇게 되겠네. 0보다 크다야. 그림 간단하게 그려서 처리하자. 마이너스 8과 1이 여기 교점. 이번엔 0보다 크다라 여기랑 여기다. 수직선에다 표현해볼까? 1의 우측과 마이너스 8의 좌측이다. 됐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전제하에 풀고 있었어? 이거 1보다 작다로 놓고 풀고 있어가지고 여기 버려야 되네. 여긴 아니야. 이러고 풀고 있었잖아. 얘만 답이네. 따라서 지금 경우에 최종 결론은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됐지? 그리고 아까 얘랑 자, 그리고 아직 확인 안 한 거 하나 남았지? 아까 이거. 1 아직 안 넣어봤잖아, 그러지?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이건 뭐 빠르게 넣자. 1 박아. A에 1 넣어. A에 1 넣으면 뭐 나와, 이거? 이거 사라지고. 0이고.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라는 등식이 나오네. 이거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틀린 부등식이야? 틀린 부등식이지. 그럼 이것은 해가 없는 상황이겠네?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아니네. 꺼져. 그냥 저 두 개만 정답. 됐지? 자, 이번에도 그냥 부등식 써있기 때문에 최고치 한계수 0인 거 해야 돼. 먼저 해볼까? 이번엔 이런 것도 본인이 편한 대로 하라 그랬죠. 야, 이번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 0 되는 걸 먼저 해버리자. 여기가 0이 되는 경우가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지.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자. 이거 사라지고. 야, 잠깐. 정리부터 하자. 취소. 너네도 항상 봐. 이거 지금 야, 부등식 어디 다 넘겨서 정리부터 하자. 정리부터 하자. 정리가 안 돼 있네. 자, x제곱 넘어가면 여기 x제곱 지워지네. kx제곱. 그 다음 요거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kx. 남은 상수항들 다 써주자. k랑 3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작거나 같다. 요게 해가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상태. 됐지? 됐지? 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하려던 대로 최고치 한계수가 그냥 K였네. 저 자식 0 되는 거 먼저 확인해 보자. 이번엔 K가 0인 경우 먼저 확인합시다. 0 박아. 이렇게 남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럼 이거 해 있는 거 맞지? 졸라 많으니까 맞지? 따라서 K는 0. 이거 답이다. 답! K는 0. 좀 따가 데리고 와야 돼. 까먹지 않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K가 0이 아닌 경우, 즉 그냥 정상적인 2차 부등식인 걸로 갑시다. 지금 여기 흰색, 지금 여기 시선 가면 안 된다. 우리 이거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지금은 얘만 봐야 돼. 그치? 자, 해가 있어라야. 따라서 그래프 또 생각해 봐야 되겠네. 답이라기보단 그냥 해가 있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또 해가 있는 그림 그려줘야지. 최고치 한계수, 양수, 음수 또 다 해주자.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야, 이번 부등식은 원하는 게 작거나를 원한다. 맞아? 이러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데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아까랑 약간 다른데? 그럼 접해도 되나? 접해도 돼, 안 돼? 부등식 원하는 걸 봐.
얘가 원하는 거 작거나 같다도 원하거든. X축에 닿은 거 허락한대. 이러면 여기 닿은 거 하나 있지. 하나 있으면 해 있는 거지. 이거 되는 거야. 이 문제는 해가 졸라 많다가 아니야. 그냥 있으면 오케이야. 그지? 한 개 있잖아. 됐네. 그 다음 하나 더. 당연히 툭 담갔다 올라와도 0보다 작은 부분 생기니까 지금 K가 0보다 큰 경우엔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 거네. 그럼 당연히 방정식 입장에서는 교점이 몇 개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아, 교점이 한 개 아니면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따라서 저거 방정식일 때 판별식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겠지. 방정식일 때 판별식 방향이, 자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판별식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렇게 되는 거겠네. 됐나? 맞아, 풀어주자.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짜증 나시는 분들은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줘도 괜찮고, 3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지 뭐. k로 한번 묶어주면 되죠. k로 한번 묶어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러면 좀 그림이 귀찮긴 하지만 뭐 분수 나와도 뭐 어때? 0하고 3분의 8이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아래쪽 영역. 따라서 여기서의 최종 결론은 0과 3분의 8 사이가 되겠네. 그리고 아직 끝까지 확인 잘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었지? 이 경우로 풀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0 빼야 되지. 0보다 큰 경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야 돼. 따라서 지금 두 번째 나온 정답은 이겁니다. 얘랑 이거야. 됐지? 그리고 아직 남은 건 뭐야? 아까 그림 그릴 때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경우를 지금 했고,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거 아직 안 했지? 자,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거 합시다. 그런데 아마 이번엔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최고차계수가 음수면 니들이 아무리 힘껏 위에다 이렇게 그려도 결국 내려와. 이번 부등식을 원하는 게 밑에 있는 걸 원하잖아. 즉 이번엔 반대로 최고차계수가 음수면 언제든지 다 해가 있는 거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추가로 할 거 없이 너 답 하시면 되겠네. 됐냐? 그래서 지금 답이 최종적으로 얘거든? 이거 쫙 연결되는 거 보여? 보이면 바로 연결하시고 연결이 되나 싶으면 수직선 그려보면 알지. 연결이 되나? 졸라 수상하게 생기지 않았어? 뭔가 0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 그지? 요 노란이가 지금 범위가 0에서 구멍 뚫어서 이렇게 올라오더니 3분의 8에서 색칠돼서 가라앉았고, 그 다음 요 파란 게 0에서 구멍 뚫려서 작다라 이렇게인데, 그지? 기가 막히게 저 하얀 애가 0을 채워주잖아. 기가 막히지 않냐? 딱 0도 가능. 이러면 결국 그냥 짝이네. 맞지? 따라서 정답 그냥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마 이게 여기가 아마 마지막일걸? 그 다음부터 이제 잠깐 그림 보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우리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할 때처럼 범위까지 추가됐다. 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냥 쫙쫙 다 그리고 했는데 범위가 생겼잖아. 그런데 범위 생겼으면 뭐 하면 돼?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할 때 한 것처럼 잘 잘라만 주면 되는데, 잘리는 타이밍이 좀 정확해야 돼. 봐, 언제 잘리는 건지, 뭘 자르라는 건지. 1번부터 합니다. 1번부터. 그러니까 정석대로 해볼게.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이니까 원래 하던 것처럼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왜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할 때도 범위 있으면 그 해당하는 구간 딱 찾아가지고 뚝뚝 잘라가지고 그 잘린 지점만 남기고 잘린 지점만 탁 남겨놓고 이러고 문제 풀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지.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자르는 작업만 조금 추가될 겁니다. 따라서 일단 과정이 한번 일단 자 처음이니까 다시 정석대로 해볼게. 어느 타이밍에 뭘 자르라는 건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하던 대로 부등식을 원래 푸는 원리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거가 얘를 갖다가 이제 막 풀어야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한다 돼 있는데 그림을 그려야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이걸 그리는 거지. 이거를 그리는 거고 그 다음 야 이거 색깔도 입혀줄게. 이렇게 두 개 그리는 거잖아 원래.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이차함수 그릴 때 구간이 잘려 있는 거라고. 요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 이차함수에 구간이 잡혀 있는 거라고. 되냐? 따라서 지금 자르는 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구간으로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되고 딴 거 없이 제발 이것만 좀 잘 찾으라 그래서 축 좀. 야, 축 찾는 거 다시 한번. 축 바로 나와? 축 찾는 게 바로 나오시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축 바로바로 잘 뽑아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아직도 헷갈리거나 아니면 잘 찾는 분들도 만약에 야, 이런 거 찾아줘. 좀 더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어이씨,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되거든. 얘는 축이 뭘까? 할 때 쓸 수도 있고 지금도 잘 안 되면 이 방법 써도 되니까 다시 한번 축 찾는 거 또 다른 버전 공식으로 외워도 상관없긴 해.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실은 이 공식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이 참수의 축이라는 건요. 아저씨들, 누님들. 결국 2차 방정식, 즉 x축과의 교점 두 근을 기준으로 정중앙이 축 아니냐? 계속 말하지만 요 가운데 세로로 그어지는 이게 축이잖아. 맞아? 당연히 얘랑 중점 아닐까?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게 중점 구하는 법 아니야? 그럼 자네들이 이미 잘 하는 거 있지 않아? 이거 축을 구할 때 아직도 매번 헷갈리는 분들은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 야, 이건 구해야지. 저 두 근의 합도 잘 안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 두 근의 합. 야, 이거 두 근의 합 구해봐. 이거 그러니까 는 0이라 생각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뭐야?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k 되냐? 됐지? 걷다가 양변에 2 한 번만 나눠주면 그거 축이야. 맞잖아. 4분의 3k가 얘 축이야. 아직도 축 잘 못 찾는 분들은 이거라도 이용해. 두 근의 합을 구하고 한 번 더 반으로 나누면 그게 축이야. 맞지? 됐냐? 축의 한 가운데, 두 근의 한 가운데 라인이 축이니까 이렇게라도 잘 구하던가. 하여간 이차 함수는 제발 축은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아직도 중학생처럼 이거 완전 제곱식을 일일이 고쳐야만 하는 수준 좀 벗어납시다. 어쨌든 따라서 얘는 뭐 바로 되기도 하지만 뭐 굳이 써보면 잘 모르면 천천히 써. 두 근의 합을 먼저 써.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구나. 근데 축이란 건 이것의 한 가운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이 축이구나. 됐지? 이제 축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할게.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라도 찾던가. 따라서 범위 나눠져 있는 거 이차 함수 그래프 최대 최소할 때도 제발 쓸데없이 x축 y축 좀 긋지 말라 그랬어니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한 가운데를 가르는 축이나 잘 표현해놔. 이렇게 여기가 1이네 됐고, 근데 우리가 0하고 3을 잘라야 되니까 여기가 1이면 0이 여기다 친다면 3은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간격만 지켜서 잘 잘라줍시다. 여기가 x는 0 라인이라고 치자. 여기가 x는 0 라인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1이고, 자 그럼 요만큼의 간격보단 더 멀리 가야 3이 잘릴 거라
3은 좀 더 멀리 가서 한 적당히 알아보기 쉽게 여기쯤에서 가위질을 해주시면 되겠네. 여기가 x는 3. 잘라. 아, 범위라는 게 뭐 별거 있나? 가위질 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쪽 끝에 여기 끝 처리만 잘해. 지금은 등호가 다 붙어 있네. 여기는 이거. 지금은 등호가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 끝에가 다 색칠일 거야. 됐지? 그냥 잘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를 이거 이제 x축이잖아. 이렇게 된 애잖아. 부등식 일자. 부등식이 원하는 거 뭐야? 파란색 0이 더 작으래.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네. 만약에 0보다 크라 그랬으면 위에 있었을 거야. 이런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위에도 있을 수 있어. 범위가 잘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0보다 파란색이 더 밑에 있어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네. 지금은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네. y는 0이라는 직선이 여기에 있어야 되네. 됐냐? 그럼 님들은 뭘 찾아야 돼? 이 자식의 발바닥 찾아야지. 가장 낮은 지점. 여기를 좀 찾아줘야 되겠네. 여기가 몇 층일까 좀 찾아야 되겠네. 뭐 집어넣으면 되니? 1 넣으면 되잖아. 1 넣어라. 몇이냐? 여기 A-3층이네, 여기가. 요 라인이 A-3이네. 됐냐? A-3이 요 파란색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A-3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1단계. 됐나? 그 다음 2단계. 등호부터 안 붙어. 얘가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파란 게 닿은 것까지 허락한다 돼 있으니까 붙이면 되겠네. 따라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즉 여전히 그려서 푸는 게 맞아. 단 범위, 가위질을 좀 추가할 뿐이야. 됐냐? 됐지? 자, 밑에 괄호 2번도 잘 봐. 요 괄호 2번 보면 이게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도 되게 짜증났던 경우거든. 범위가 있는데 축이 없어. 축이 없다가 아니라 축을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다행히 이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야. 이게 부등호 거꾸로 바뀌면 난이도 확 올라가거든. 얘는 아니야. 일단 볼게. 자, 지금은 축이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던 대로 준비할 거 그대로 하자. 이렇게고 그 다음 방정식 바꿔서 그래프까지 자 천천히 내려가 볼게. 다시. 그래서 그래프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노란색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범위가 붙어 있는 거야. 지금 0부터 3까지. 그 다음 뭐 파란 거야. 뭐 y는 0이고. 자, 해서 보면 축이 지금 축 뭐야? 축 나오냐 이제? 축 나오냐? 2분의 a지. 됐냐? 됐지?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하고 a 한 번 더 나누기 2 하면 축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축이 미지수지. 따라서 이게 원래는 최대 최소 할 때 축이 미지수면 이거 범위 다 나눠야 되거든. 원래 범위 다 나눠야 되지. 일단 나눠는 볼게. 나눌 필요 없자. 결론 나눌 필요 없어. 근데 왜 안 나눠도 되는지 잘 봐봐. 얘가 축이 미지수라 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이거 자르려면 나눠야 돼. 왜냐면 그때 다르잖아. 봐라. 이 0과 3이 이렇게 꼭지점 기준으로 좌측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꼭지점을 사이에 끼고 잘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꼭지점 우측으로 벗어나서 잘릴 수도 있단 말이지. 최대 최소 때 이거 다 나눠서 풀어야 되지. 근데 얘는 아니야. 잘 봐. 왜 아니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고 치자. 그럼 여기 다 필요 없지. 필요 없는 거 지워. 이것만 남지.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고 치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만 남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만 남는 거지 지금. 그 다음 X축 어디 써야 돼? 요 파랑이 어디 써야 돼? 부등호를 보면 파란 게 더 커야 돼.
X축이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모든 그림이 다 X축이 위에 있는 그림이어야 해.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은 다 P야. 여기는 꼭지점이 애당초 사라졌고요. 여기가 꼭지점이긴 한데 X축 여기 있잖아. 가장 높은데 여기나 여기를 지금 봐야 되지. 여긴 볼 필요가 없지. 이 그림도 꼭지점 애당초 사라졌지. 지금 이 그림은 꼭지점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고 뭐만 보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뭐야? 0 집어넣은 곳이지. 야, 얘 잠깐만 fx라고 우리 이름 좀 붙여줄게. 표기 편하게 하려고. 잠깐만 얘 fx라고 좀 해볼게. 즉 여기 좌표는 f0이야. 0 집어넣은 곳이잖아. 맞지? 0 집어넣은 게 x축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 등호가 있으니까. 됐냐? 그 다음 만약에 이 그림이면 여기 0 집어넣은 곳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꼭지점에 따라 여기가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될 거고 이 그림이면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결론을 놓고 보면 그냥 이거 두 개만 풀면 돼. 맞아? 결론을 놓고 보면 얘는 꼭지점이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만 동시에 만족하면 조건 다 들어가지. 맞아? 그래서 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축을 모르는 상태로 범위가 잘려 있으나 해야 할 일은 그림 보니까 그냥 결국은 양 끝에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만 X축 밑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연산으로 얘네 둘 계산만 해주시면 끝이야. 범위를 일일이 다 나눠서 지금 내가 보여줬잖아. 근데 결론이 결국 저거 두 개 아니야? 맞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얘가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그럼 이제 얘가 아래쪽에 생기면서 진짜로 범위를 다 나눠야 돼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다행인 게 여기 마플 교과서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책에선 아직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터프 쪽과도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 이것만 풀어주시면 끝. 따라서 0 넣자. 0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죠. 이거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빠르게 풀어주면 이렇게 부등식이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 3 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3 집어넣자. 몇이야?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9가 사라지네.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로 묶으면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 빠르게 생각하면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되고 아까 방금 내가 밑에 썼지. 그리고야 동시 성립해야 돼. 하나는 x축보다 밑에 있는데 하나는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동시에 밑에 둘 다 있어야 돼. 엔드 연산이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부분은 얘 자체지. 592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뭔가 설명하느라 되게 긴 것 같지만 하나만 더 빠르게 딱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 부등식 정리 좀 합시다. 마이너스 4x에 a제곱 마이너스 4a 뭐야? 가지고 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그치? 지금은 어려울 게 없네. 왜? 축이 고정돼 있어. 축이 2야. 맞지? 축이 2죠. 축의 식이 x는 2라는 직선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려울 게 없네요. 잘 자르기만 하면 되네. 여기가 2.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1. 야, 뭐야, 이거 왼쪽 아니야, 이거? 1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그럼 얘는 잘려서 남는 부분이 여기만 남네. 결론, 이거만 남네. 양 끝은 색칠이냐? 등호 있네. 색칠. 됐지? 원하는 것 0이 작아. 밑에 있어라. x축 여기 있어라. y는 0이 여기 있어라. 그럼 너네는 어디 봐야 돼? 발바닥 여기 봐야지. 여기 몇 층인지 확인해야 되네. 여기 몇 층이야? 1 집어넣어 보면 되죠.
1 집어넣으면 몇이니? 이쁘게 써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네. 얘가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구나. 부등식 완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호 확인. 등호가 붙어도 되나? 여기에 등호가 있어. 0에 닿아도 된다까지 돼 있으니 등호까지 붙어도 되겠네. 요거 풀어주시면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하자. 나도 개인적으로 제곱차함계수 양수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결론 내줄게요. 됐지? 됐지? 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잘 잘라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게 방금 마지막에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딱 보고 감을 잡아. 봐. 얘가 축이 또 미지수야. 축이 지금 2분의 a란 말이지. 그런데 그래프 생긴 거랑 범위 잘리는 거랑 지금 방향 좀 봐. 0이 더 커야 되거든. 0이 더 크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x축의 위치는 윗짝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릴 범위는 이렇게 잘리면 여기 봐야 되고, 꼭지점 끼고 잘리면 여기나 여기 봐야 되고, 우측에서 잘리면 여기 봐야 돼서 이거 그냥 끝에만 보면 되는 문제네.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고. 됐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놓고 마음속으로 싹 생각해 보면 x축을 위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짝에서 잘려도 여기만 보면 되고, 꼭지점 끼고 잘려도 여기만 보면 되고, 아니면 여기만 보면 되고, 아니면 여기만 보면 돼. 그냥 양 끝에만 보면 되는 그림이야. 그럼 괜히 범위 나누면서 쇼할 필요 없이 빠르게 그냥 그러니까 결국 0 집어넣은 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2 집어넣은 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거 두 개만 AND 연산으로 풀어주시면 된다고. 요걸 fx라고 놓은 겁니다. 아까 이 설명을 길게 한 거야. 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됐지?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됐지?